네, 안녕하십니까. 광고 홍보 캠페인론의 주호일입니다. 어,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4월 15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선거를 마치고 저녁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선거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면서 제가 공지를 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저희 동영상도 역시 링크를 해드릴 것이고 또 출석 체크와 그리고 과제도 역시 이 클래스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단톡방과 병행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은 계속해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 클래스에 대한 접속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활용해서 보시는 게 더 좀 수월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병행을 또 하려고 하니까 어찌되었던 무게중심은 이 클래스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단톡방이 서브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지하철 광고, 특별히 이제 교통시설 광고에 대한 매체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저의 계획대로 한다라면 전반부에는 교통시설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소개를 웬만하면 다 마치고요. 저희가 후반부에는 이제 버스 광고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에 교통 광고 중에서 버스와 지하철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희 전체 오개 광고 시장에서 교통 광고에 대한 비중이 거의 과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하철과 버스가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현업에서 바로 활용하시기에 적당할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도를 빨리빨리 뺀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도 후반부에 제가 지난주부터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물론 또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현업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전달하려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40분에서 45분을 넘지 않는 각각 그래서 전반부는 제가 시간 조절을 조금 하도록 하고 후반부는 내용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좀 최대한 45분을 좀 넘지 않는 최대한 50분 이내에서 맞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출석과 함께 출석 미션 과제가 또 제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셔서 시간 내에 또 잘 또 부담 없이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통시설 광고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은 저희가 교통 광고는 크게 버스, 지하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될 택시나 그리고 항공, 그다음에 KTX 역사 할 거 없이 일단 교통수단, 즉 저희가 직접 타는 그런 교통수단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설은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어떠한 특정한 시설을 가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 역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는 아마 버스 쉘터, 그러니까 승차대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교통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난주 첫 시간 지하철 광고를 하면서 이제 수단에 대한 광고, 즉 전동차에 대한
광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설에 해당되는 자, 그런 역사, 지하철 역사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저희 제목에도 써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교통광고에 자, 시설 이용 광고, 그리고 편의시설 매체, 일반 시설 매체, 또 복합시설 매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통광고 시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편의시설, 그러니까 즉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매체와 그리고 일반 시설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광고를 위한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특이한 어떤 그런 기능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주로 어떤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광고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합시설은 자, 저희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주로 인쇄하고 동영상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광고 매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따 제가 그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앞서서 교통수단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일반적인 5개 광고의 특징들이 주로 인쇄 광고 형태의 고정 매체 형태였더라면, 자, 이제 지금은 자, 트렌드가 자, 디지털 매체, 즉,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자, 이런 매체로 저희가 계속해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더 같이 다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매체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매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편의시설 잠깐 뭐 소개해드리자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단에 보시면 상기 리스트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매체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통수단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그 목업 광고 펩시콜라가 분명히 사라졌던 매체이긴 하지만 그런 사라졌던 형식의 매체였죠. 근데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그러니까 새롭게 적용을 해서 뭐 2018년도와 19년도에 진행했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하철 역사 광고에도 역시 자, 과거에 있었지만 또 존재하지 매체들도 있는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그런 매체를 다시 여러분들이 자, 지하철뿐만 아니라 자, 다른 영역의 매체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에도 냈었습니다. 그렇죠? 자, 스크린도어라는 게 PSD라고 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플랫폼 스크린도어의 약자이기도 하죠. 스크린도어, 그다음에 매직 에드비전, 그다음에 승강장 안전 펜스, 그다음에 노선 안내도 등등이 있고요. 아마 제가 사진별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 보시면 편의시설 매체 중에 지하철 역군의 음성 광고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역군의 음성 광고는 지금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자, 지금 승강장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동차 지난 시간에 할 때도 역시 그 전동차 내부에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출구 안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공공성을 띠고 있는 어떤 형태의 광고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시설은 뭐 역세내 랩핑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명 광고라고 그냥 통칭해서 일컬어지는 뭐 매체들도 있고요. 터널 비전 또 역군의 게이트봉 등등 있습니다. 제가 매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소개해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특장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대표적인 매체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사라졌다가 또 새롭게 생기거나 자, 이렇게 좀 계속 좀 반복적으로 기술이 발달을 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올게요.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자, 일단 일반적인 광고 매체.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일반 매체와 변형 광고 매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뭐 굳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점은 뭐냐면 저희가 저희 회사도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하철 역사에서 자, 지하철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 매체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매체사들이 주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매체들이 일반 광고 매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종의 프로모션 매체라는 개념으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 일반 매체는 아니지만 뭔가 광고주의 니즈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승인하에 심의를 하고 승인하에 진행할 수 있게끔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봤던 펩시콜라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이고요. 모국 광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광고, 변형 광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팁으로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이게 조금 더 뎁스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당장 매체 하나하나를 지금 뭐 보기에도 사실은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드리려고 좀 제가 꺼낸 이야기니까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일반 광고 매체는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늘 볼 수 있는 그런 고정형 매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형 광고 매체는 그때그때마다 캠페인에 따라서 좀 더 광고주의 어떤 그런 니즈들을 반영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조명 광고라고 이야기하는 와이드 컬러라고도 명칭을 하긴 합니다만 영어로는 라이트 박스라고 합니다. 조명 광고, 그러니까 총칭해서 라이트, 자, 불빛이란 얘기죠. 자, 박스이고요. 자, 이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역사 시설 광고 매체, 그리고 일반 시설 매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광고를 위한 광고 매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 매체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똑같은 조명 광고 라이트 박스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큰 차이는 아마 없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는 제가 대면 수업 때는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위에 상단에 보시는 이 조명 광고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매체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좀 비교점을 위아래 뭐가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일단 잠깐 해드릴게요. 일단 출발 상단에 있는 1, 2, 3, 4, 5선 요거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서울교통공사가 두 개의 우리 공사 그 공공단체가 합쳐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즉 서울 메트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서울교통공사라고 통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상단에 있는 이 와이드 컬러 조명 광고가 와이드 컬러라고 해서 와이드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뭐 브로드하다 넓다라는 개념입니다.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와이드 컬러라고 해서 조명 광고로 그렇게 명칭을 한 거고요. 그 대신 여기 지금 1호선 서울 지하철 기준으로 1, 2, 3, 4호선까지 관할하고 있는 그 역사에 설치되어 있었던 매체들이고요. 조명 방식은 형광등 조명이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집에 형광등 조명 쓰시죠? 자취방도 그렇고요. 그 조명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단 부분은 거꾸로 아니고요. 도시철도공사 5, 6, 7, 8호선 이 과거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관할했던 역사에서 활용했던 조명 광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렉스 컬러라고 합니다. 분명히 똑같이 라이트 박스인데 상단은 와이드 컬러, 하단은 플렉스 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이 의미가 이게 서로 무방하십니다. 즉 이거를 플렉스 컬러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고요. 이걸 와이드 컬러라고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위에 상단은 브로드하다 넓다라는 의미로 그냥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얘기할 때 조명 광고를 와이드 컬러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하단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중에 아니면 제가 그 중간고사 때나 꼭 한번 학생들에게 좀 제가 주문을 오더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는 아마 직접 나가시기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던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조명 광고에 그러니까 라이트 박스에 재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재질이 바로 플렉스라고 하는 재질을 씁니다. 그래서 플렉스 컬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재질 기준 이거는 옆에 물리적으로 넓다라는 넓은 기준 똑같은 의미죠. 똑같이 여기도 플렉스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이걸 두 가지 하나 더 드릴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5, 6, 7, 8호선 과거에 5, 6, 7, 8호선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조명이 형광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백리시 여러분들 LED 조명 다 아시죠? 최근에는 아파트도 전부 다 LED로 많이 바꾸시는데 좀 더 환하죠. 휘도가 좀 밝고요. 그래서 조명 방식을 그러니까 사실은 LED로 바꾸다 보니까 기존의 재질이었던 플렉스를 써가지고서는 어떤 그런 밝은 어떤 빛을 활용하기에 좀 부적절한 어떤 형식의 그런 재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릿이라고 해서 백릿 필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똑같이 다 같은 개념인데 출발 자체는 자 라이트 박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넓은 건 다 공통적이겠죠. 자 그리고 조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처음 스타트는 자 전부 플렉스라는 재질로 썼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진보해서 조명이 LED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LED 조명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재질로 자 백립 필름이라고 하는 자 그런 필름 재질로 자 여기 있는 자 우리 지하철 광고의 조명 광고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대다수 어느 역사를 가시던 자, 백립 필름을 활용한 조명 광고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상단에 있는 화이트 컬러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제가 되게 촘촘하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자, 일단 스크린 도어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과제도 자, 교통수단 광고 중에 우리 지하철 전동차 외부 광고가 사라졌던 배경이 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스크린 도어가 생겨서인데 자 시설 광고에도 역시 스크린 도어 때문에 자, 없어진 매체가 꽤 많아요. 여러분 스크린 도어는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에 서 있죠. 그러니까 승강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다른 게 아니라 자 이용객들을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실제로 과거에 스크린 도어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실제 그 선로에 자 뭐 사실은 뭐 사고사 또 내지는 또 뭐 장난치다가 진짜 우연찮게 뭐 이렇게 좀 뭐 떨어져서 이렇게 좀 뭐 크게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나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여러분들 스크린 도어가 없었던 그 시절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여러분들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하철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거기에 미세먼지라는 개념을 저희는 잘 모르고 저희가 지냈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이 미세먼지가 과거에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는 굉장히 많이 우리 승강장에 계셨던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됐던 건데 스크린도어가 생기면서 많이 그런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그 저감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매체인 거죠, 스크린도어가. 자, 그래서 어찌되었던 스크린도어가 생기기 전엔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도 뭐 보통 뭐 짧게는 뭐 3분에서 길게는 뭐 5, 6분, 7분까지도 아마 호선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다리시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눈에 보이시는 거죠. 눈높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자, 이런 영상 매체가 역시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도 역시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자, 보시는 자, 거꾸로입니다. 이거 상단은 이제 예전에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에서 진행했던 거고요. 하단 부분은 자, 1, 2, 3, 4호선에서 진행했던 내용인데 자,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져서 제가 뺄게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설명할 게 많은데 너무 앞에서 너무 촘촘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생략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개념 자체는 똑같은 영상 매체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여기도 뭐 보이시는 것처럼 승강장 기다리고 계시죠? 바로 눈높이에서 보이시고요. 자, 여기도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건너편 선로가 살짝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없었던 시절에 자, 활용됐던 그런 매체들이 영상 매체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노반 동영상이라고도 합니다. 노반은 선로 자, 그 위에 있다라고 해서 노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여기 바로 이제 스크린도어 나왔죠? 자, 이 스크린도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자, 사실은 지하철 이용에, 일단 굉장히 시설 매체죠. 그러니까 편익시설. 아까 설명해드렸던 안전에 대한 부분, 또 환경에 대한 것까지도 자, 같이 고려했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구축된 이 광고 매체 자체가 굉장히 더 주목률도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제가 실제 스크린도어에 대한 어떤 광고 연구를 뭐 몇몇 우리 학자들이 하시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굉장히 그런 어떤 공공적인 어떤 그런 공익적인 어떤 매체의 특성이 광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자 그런 어떤 그런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크린도어 상단에 이렇게 우리 영상 매체, 자, 요 영상하고 약간 개념이 작은 다른데, 자, 어쨌든 PDP 형태로 자, 설치가 돼서 스크린도어 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영상 매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둥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광고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뒤에 또 살짝 조명 광고가 보이긴 합니다. 라이트 박스. 자, 기둥이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일부 역사에 이런 광고 매체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회전이 됐던 매체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둥이 원형 기둥이 막 회전이 됐던 거죠. 근데 현재는 회전하는 그런 기둥 매체는 없고요. 단지
이렇게 원형이 돼 있거나 원형처럼 그 다음에 또 네모형 그러니까 그 기둥을 사각 모양으로 만들어서 광고 매체를 설치한 그런 매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아마 사각 기둥 매체들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각 기둥에 대한 면이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시각적인 노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이렇게 일반적인 매체들이 조명 광고를 중심으로 스크린도어가 생기기 전에 있는 매체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한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광고 매체라고 좀 나오면서, 자, 이건 과거에 지금은 사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지하철 환승 구간들 있으시죠? 네, 환승 구간도 1, 2, 3, 4호선과 5, 6, 7, 8호선이 환승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 구간과 도시철도공사의 구간을 역사의 기준으로 자 이렇게 환승하는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던 매체고요. 지금 현재 이 매체도 여러분들 2호선 잠실역과 그 다음에 8호선 잠실역이 환승하는 그런 잠실역사입니다. 상단에 지금 캐노피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영화 광고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일종의 일반 광고긴 합니다만 편의시설, 그러니까 일반 아까 그냥 광고를 위한 광고 매체가 아니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즉 공기 어떤 그 미세먼지를 저감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달고 있으면서 집행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화 광고주가 많이 활용했었던 사례고요. 제가 조금 더 빨리 띄웠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보시는 이 매체가 과거에 굉장히 핫했던 매체입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잠실역 2호선 잠실역이죠. 자, 똑같은 역사입니다만 환승 구간이고요. 자, 이거는 2호선 본선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노반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 광고라는 겁니다. 분수대 광고. 자, 여기 뭐 큐리텔 뭐 굉장히 오래 뭐 예전에 나왔던 그런 휴대폰 브랜드입니다만 자,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애플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를 쓰고 계시긴 합니다만 자, 과거에 큐리텔 뭐 이런 매체 휴대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분수대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물줄기가 기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그러니까 쏩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실제 이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역사에서 과거에 제가 스크린도 생기기 전에 이용했었는데 물소리가 제법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휴대폰이 있었다고 하면 소리가 조금 더 안 들릴 정도로 되게 컸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단을 광고 매체로 써서 주목 효과가 되게 뛰어나서 거의 저희 이제 업계용어로 완판이라고 합니다만 진짜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자,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스크린도어가 생기기 전에 아까 우리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해드렸었죠. 제가 아까 잠깐 스크린도어에서 기능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요소긴 합니다만 어떤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그다음 열차가 들어올 때 굉장히 소리가 되게 크죠. 그 소리마저도 역시 저감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스크린도어가 생기기 전에 그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분수대 광고입니다. 굉장히 너무나 좋은 편의시설 매체죠. 그러니까 즉, 자, 이 물이 여러분들 일단 먼지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 건조하잖아요. 가습기 쓰시면 되게 호흡기 건강에 좋다고 하시는데 이게 먼지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소리까지도 일단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열차가 큰 굉음을 내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 소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 저감을 해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매체가 제가 아마 잘 기억해 두시오. 분수대 광고가 우리 스크린도어가 생기기 전에 굉장히 자 그런 어떤 편익적인 기능들을 했던 매체였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분수대 광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스크린도어가 생기고 나서 우리 스크린도어가 보이시고 아까 우리 영상 매체도 보이셨죠? 바로 옆에 보입니다만 자, 그리고 여기 행선 안내기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머리 위에 그러니까 승강장 머리 위에 달려서 우리가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운영에 대한 정보들을 안내해 주고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가 어떤 요즘 같으면 코로나 뭐 우리 예방 수칙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 어떤 공공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또 역시 상업적인 광고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는 형태의 매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선 안내기라고 하는 매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스크린도어가 생기기 전에 우리 안전 펜스라고 해서 아까 잠깐 제가 스크린도어가 하는 역할 중에 안전
그러니까 어떤 뭐 추락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자,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도 이렇게 약간 뭐 제가 볼 때는 좀 원시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우리 문과 문 사이, 출입문 사이에, 자, 이런 어떤 그 월을 하나 세워가지고 좀 더 이용객들에게 이용객들의 안전을 좀 나름대로 좀 보장했던, 그리고 또 케어했던 어떤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매체도 굉장히 세일즈가 잘 됐던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승강장이, 그러니까 우리 스크린도어가 지금 현재 당연히 그러면 어떻겠어요? 되게 세일즈가 되게 좋겠죠, 판매가. 자, 왜냐면 과거에 그런 어떤 용도로 썼던 매체들이 분쇄 광고나 그다음 안전 펜스 광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광고가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 얘기는, 자, 그런 매체 특성을 자 모아 가지고 있는, 자, 스크린도어는 당연히, 자, 세일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승강장 안전 펜스 광고입니다. 자, 계속해서 일반 광고 매체에 대한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신사역을 제가 직접 찍었던 내용인데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우리, 팬클럽 광고들이 지하철 광고에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조명 광고, 예, 보시는, 자, 조명 광고에, 자, 우리, 아이돌, 우리 그룹 뭐 생일 광고나 데뷔, 축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신사역과 또 압구정역은 또 우리 성형외과가 굉장히 또 뭐 굉장히 또 이렇게 모여있는 밀집되어 있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조명 광고에, 자, 대부분, 자, 출근을 중심으로, 역사 출근을 중심으로 우리 성형외과 광고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조명 광고라고 하는 부분. 자, 그리고, 자, 이제 출근은 한정돼 있는데, 자, 병원들이 막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전쟁입니다. 조명 광고 하나 잡으려면 쉽지 않아요. 뭐 연간으로 막 그래서 계약해서 한 광고주가 꽤 오랫동안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뭐, 마케팅적으로 좀 우리 성형외과를 좀 알리고 싶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리고 싶은 그런, 우리 성형외과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분 비어있는 공간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랩핑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좀 TS 성형외과나,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좀 제가 지금 사진을 찍은 겁니다만, 자, TS 성형외과, 또 여기 BK 성형외과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와이드 칼라 조명 광고가 없다 보니까, 자, 그 출구 쪽에 빈 공간을, 자, 이렇게 랩핑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자, 매체를 만들어서, 자, 진행하는 정도로 그만큼, 거의 뭐 출구 전쟁입니다. 자, 출구 전쟁이라고 할 만큼 되게 경쟁적이고요. 자, 랩핑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랩이란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감싼다는 얘기죠. 랩핑.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저하고 수업을, 자, 5개 광고 광고 공부 캠페인 있는 시간에, 자, 5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랩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자, 굉장히 다양하게, 뭐, 8번 출구 쪽입니다만, 자, 이렇게, 뭐, 주얼리 성형외과 있죠. 자, 굉장히 어쨌든 성형외과가 신사역과 압구정역을 중심, 자, 특정 역사긴 합니다만, 굉장히 출구를 중심으로, 자, 일반적인 광고 매체 외에도 변형 광고 형태의 매체들까지도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일반 광고 매체입니다만, 자, 지금 보시는 매체들은 애석하게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자취를 감춘 매체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제 과거에는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매체들이고요. 또 특이하게, 자, 지금 보시는, 자, 이 매체는, 자, 여기 상단에 좌측에 디지털 뷰라고 되어 있죠. 디지털 뷰. 자, 디지털 기술을 탑재한 뷰. 어떤 그런 영상을 보여주거나 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조그마한 사각형 모양의 그 지면과 중앙에 있는 지면, 이 두 가지가 영상 메인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매체를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 자, 지금의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다음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자,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자, 포털 회사가, 자, 5개 광고에서 매체를 만든다? 되게 조금 의아하시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추후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학기 때 제가 매체 전략 논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는 컨버전스의 시대입니다. 온오프에 대한 경계도 없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채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 다음도, 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지하철 역사에서도, 자, 좀 공유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자,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싹 사실은 다 빨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에서는 자,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앙에 있는 영상 매체를 좀 더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광고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공교롭게 오른쪽에 핑거 터치라고 지금 여기 써 있죠. 가운데 여기 있는 이 굉장히 긴 세로축으로 긴 이 면이 고정 매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복합시설 매체 설명해 드렸죠. 인쇄 광고 형태와 그다음에 영상 광고 형태. 자, 가장 초보적인 모델이 바로 이 디지털 뷰였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자, 어떤 스마트폰의 등장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매체의 한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음에서 이제 사업에 손을 떼고 자, 이 매체가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기 이 매체의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1번 보시면 카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좌측에 1번 보시면 카메라가, 자, 첫 번째 지면 상단에 1번이 되어 있습니다. 표시에. 자,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좀 빔이 잘 안 돼서, 자, 여기 제 손가락으로 제가 지시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1번. 자, 이 부분입니다. 자, 1번 카메라 부분. 자, 저 카메라가, 자, 뭐냐면 홍채 인식 카메라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홍채를 인식을 해서, 실제 어떻게 뭐가 가능했냐면, 그러니까 저 디지털 뷰, 그러니까 저 매체가 설치되어 있는, 자, 인근, 자, 반경, 자, 그러니까 일단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다 잡을 수는 없고요. 저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는 범주 내에 특정한 일정 시간을, 그러니까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구 말고, 이 사람들 말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자, 그 매체 앞에서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을 홍채가 인식을 해서,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자, 성별, 그러니까 남녀인지, 그 다음에 연령대 정도까지는 구분이 가능했던, 자, 그런 기능적인, 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광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5개 광고가 여러분도 조금 뭐 아마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효과 측정에 대한 어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우리 매체에 또 우리 메시지에 노출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이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자, 진행했던 거였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았죠. 물론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저 매체의 어떤 홍채 인식 카메라 기술이 국내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일본에서 들은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 시범적인 설치만 했었고요. 총 500개 정도의 5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가까이 깔렸었는데 거의 다 이제 충분치 않았던 그런 수량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용성이 전반적으로 매체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자체를 감추는 형태가 됐고요. 자, 감추면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자, 변형을 잠깐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굉장히 뭐 이렇게 집약해서 만든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S맵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인데요. 자, 잠깐요. 그 사전에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다음에서 이제 매체에 대한 라이센스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더 연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교통공사에서는 다음에다가 더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다음에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실 고사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자, S맵이라고 해서 뭔가 아트적인 개념의 어떤 디지털 사이즈 매체를 만들었고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바꾼 건 아니고, 왜냐면 한 500개 정도만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아까 950개 정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900개 중에 500개를 자, 이렇게 S맵이라는 형태로 바꿨고요. 나머지는 자, 그대로 자, 보이시죠?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좌측에 손가락으로 잠깐 지적을 해드립니다. 좌측에 아까 조그마한 영상, 중앙 영상, 여기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오른쪽이,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세일즈가 잘 됐던 고정 매체들, 그러니까 주로 영화 광고주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자, 이것들을 자, 일부 500개는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들은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광고주를 자, 이렇게 랩핑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고정 형태의 자, 이 위치에 광고를 게재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던 자, 그런 매체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형태가 전부 모두 이제는 상용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서 시작했던 자, 디지털 뷰는 자, 지금 이제 그 명맥을 이제 마지막까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매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디지털 매체가 지하철에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뭐 애석하게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으십니다만 일단 저희가 좀 더 빠르면 5월 그다음에 뭐 대면 수업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5월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6월 또 뭐 진짜 뭐 극단적으로 뭐 방학 이후에도 여러분들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보시면 아마 좀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디지털 뷰가 있었고요. 자, 디지털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맵, 자, 미운영 매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PPT 보시면 아마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인쇄하고 디지털 매체에 대한 복합 매체입니다. 자, 보시는 자, 이거는 자, 그냥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또 좀 더 디지털 사이즈나 이런 걸 중복해서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다른 건 아니고요. 자, 기둥 광고 자, 전체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아케이지라고 좀 왼쪽 사진입니다. 상단은, 자, 보시는 것처럼 조명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아케이지 또 기둥 보시면, 자, 기둥의 테두리는 인쇄 형태인데요. 가운데는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투명 LCD라고 해서, 자, 그러니까 디지털 매체를 그러니까 영상 매체를 좀, 집어넣고, 자,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돌이 들어가 있는, 자, 이 기둥 광고도 마찬가지로 주변 시트만 되어 있죠. 주변은 인쇄 광고고요. 가운데가 일단 영상 매체입니다. 자,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쇄 광고와 조명 광고가, 영상 매체가 같이, 자, 접목되어 있는 기둥 내에 되어 있었던 매체인데, 자, 여기, 상단 우측에 있는 이 매체는, 작년에 100% 디지털 사이즈 매체로 교체가 됩니다. 2019년 9월에. 그리고 저희 회사가 현재 이 매체에 대한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한 자 바뀐 사진은 뒤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뒤에 잠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쭉 이 사진을 기억해 두십시오. 스타벅스가 거의 연간으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자, 인쇄 광고 형태와 그다음에 영상 매체의 어떤 복합적인 형태의 매체를 자, 운영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꼭 기억했다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좀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강장 디지털 사이즈 매체. 자, 이제 나중에 디지털 사이즈 할 때는 좀 더 지하철뿐만 아니라 그 지하철 외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히 설명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일반 매체 중에, 자, 스크린도어, 자, 일반적인 고정 매체, 그 다음에 인쇄 매체, 그 다음에 영상 매체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스크린도어 영상 매체. 여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선 안내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측은 한쪽 면 두 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면은 자, 우리 열차 운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정보들이 나오고요. 왼쪽에 솔트가라고 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업 광고와 그다음 공익 광고들 주로 서울시 소식, 주로 이제 교통 광고 소식들, 지하철 이용에 따르는 어떤 거는 뭐 여러 가지 안전이나 또 어떤 지시사항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내용 매체이고요. 자, 승강장 행선 안내기 2호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스크린도어와 그 상단의 PDP까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 이건 주로 5호선부터 8호선까지 5, 6, 7, 8호선에 설치되는 형태이고요. 자, 스크린도어 영상 자 보이시죠? 자, 1, 4호선과 5, 6, 8, 5, 6, 7, 8호선 조금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행선 안내기 좀 더 가깝게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2호선이고 이거는 5, 8호선. 자, 똑같은 형태들이죠. 대부분 단지 호선에 따라서 조금씩의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형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뿐인 거지. 자, 실제 우리가 기본적인 운영 개념이나 설치 개념들은 유사하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하철 광고, 자, 교통시설 광고의 변화, 돼 있죠? 그리고 제목도 미디어 이슈입니다. 자, 미디어 이슈. 어디 갔어? 자, 미디어 이슈.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부터 쭉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교통 광고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지하철이 되게 중요한 매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 출발은 대부분 디지털 매체로 출발한 게 아니라, 대부분, 자, 아날로그 형태의, 자, 고정 매체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자, 디지털 사이니지 형태의 영상 매체로, 자,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자, 그 출발이, 자, 다른 영역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바로 지하철에서 일단은 시작이 되었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화의 모멘텀이 바로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2호선 삼성역에 대한 얘기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자, 조명 광고가 되게 좀 쫙 서 있죠. 이따 뒤에 잠깐 우리 팬덤들, 그러니까 아이돌 광고가 조명 광고를 활용한다라는 내용에서 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자, 과거에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이트 박스 조명 광고, 즉 와이드 칼라, 아까 플렉스 칼라다 얘기 드렸던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쇄 광고 형태의 고정 매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자, 지금은
자, 디지털 미디어 터널, 이게 DMT라고 명칭합니다만, 자, 이렇게. 자, 어떠세요? 보시기에. 좌측은 인쇄 광고 형태의 고정 매체들이고요. 자, 오른쪽은, 자, 좌우를, 자, 보시는 터널처럼, 자, 위치는 여러분들이 2호선 삼성역 시계단 올라오셔서,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자, 우리 이용객들이 지금 여기 쭉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정면을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나가시면 이제 코엑스의 밀레니엄 광장으로 나가십니다. 밀레니엄 광장.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타필드로 바뀌었습니다만 코엑스 몰로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제일 삼성역에서는 유동이 제일 많은 곳이죠. 자, 그 많은 곳의 좌우측을 조명 광고 형태의 고정 광고들을 빼고 이렇게 영상 형태의 디지털 사이즈 매체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명칭도 자, 디지털 미디어 터널, 그러니까 DMT 이렇게 해서 자, 공교롭게도 저희 회사가 현재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역사 뭐 다니시면 계단 많이 이용하시죠? 자, 주변에 자, 이렇게 인쇄 광고 형태의 고정 매체들이 쭉 있었는데, 자, 이것들이 이제 디지털 포스터라고 해서, 자, 이렇게 디지털 매체로 이제, 쭉 뭐라고 할까, 정비가 좀 되고, 그 다음에 다수가 모여있는 형태로, 자, 진행이 되고 있는 매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자,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조명 광고의 어떤 인쇄 광고 형태와 그 다음에 자, 우리 포스터라고 하는 어떤 인쇄 광고의 매체들이 자, 이렇게 자, 디지털이라는 기술의 힘을 입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디지털 사이니지 즉 동영상 형태의 매체로 바뀌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은 오늘의 핵심이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자, 디지털 매체로의 전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가장 역사 주변에서, 역사 이제, 뭐 주변에 만약에 어디를 찾아가신다고 할 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너무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역사에서도 주변 지역 안내도나, 그 다음에 우리 종합 안내도들이 있죠. 자, 근데 과거에는 다 100% 전부 다 인쇄 형태였는데, 아마 최근에 보시면 아마 이것들이 디지털화가 많이 된 걸로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디지털 안내도. 그래서, 자, 요게, 자, 여러분들 5호선과 6호선, 7호선, 8호선에 구축되어 있는 자, 우리가 디지털 자, 안내도이고요. 자, 5호선에서 8호선까지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구축이 됐는데요. 예, 따끈따끈하죠. 자, 요거는 자, 종합 안내도인데 1, 2, 3, 4호선의 안내도입니다. 좀 다르죠, 성격이. 자, 좀 더 제가 무게 중심은 아래쪽에 1, 2, 3, 4호선에 두고 싶어요. 종합 안내도. 자, 여러분들이 한번 1호선과 2호선, 3호선, 4호선 이용하실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매체들을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아마 그 역사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광고의 매체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시설 중에서 자, 우리 지역 안내도들도 종합 안내도도 전부 다 자, 인쇄 광고 형태의 고정 매체에서 자, 디지털 매체로 영상 매체로 바뀌어가고 있다, 바꿔져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형 광고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변형 광고는 자,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자, 계약서 상에는 있지 않았는데 광고주가 꼭 필요하다, 아니면 광고 효과 때문에 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 공사의 사전 심의를 득한 후에 진행하는 매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만 BTL 매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없었던 매체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형태들입니다. 볼게요. 자,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랩핑, 잠깐 제가 먼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가 1974년부터라고 했어요. 1호선. 그 다음에 2호선이 1984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구축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촘촘하게 수도권까지, 그 다음에 지방지하철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우리가 복선화가 되고 또 계속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새로운 역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만, 우리 건물로 따지면 신축 건물들이 서는 거죠. 근데, 자, 70년대, 80년대 썼다라고 하면 벌써 이미 아파트 같으면 재건축을 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하철 역사를 다시 건축을 하기 쉽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슷하게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뭐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랩핑 광고의 시작은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매체입니다. 시작은 광고 때문에 해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 뭐 신사역이나 압구정역에 뭐 상용외과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뭐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고,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역사의 환경을, 오래된 역사의 뭐 그런 거죠. 낡은 역사를 좀 더 개선하고자 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랩핑 광고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랩핑 광고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측 벽면이 전부 다 랩핑이죠. 근데 여기는 물론 이게 보시는 광고주가 우리가 출판사 광고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상업적인 냄새가 나진 않아요. 그렇죠? 뭐 생이어 불길처럼 타올라라, 뭐 포르토벨로의 마녀 해서 뭐 책 제목 같은 거 나오겠는데 뭐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은 뭐 지난주가 이제 뭐 굉장히 핫했던 우리 벚꽃 축제 기간이었는데 여의도 윤중로에 아마 그 5호선 여의나루역이 아마 대표적인 역사일 거예요. 올라오시면 이제 바로 이제 벚꽃 축제 가는 그런 여의도 고수가 우리 한강 그 뭐죠? 둔치로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자, 뭐 지난주에는 폐쇄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모이겠죠. 4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생명이나 좀 약간 이런 어떤 그 일시적인 타겟팅을 위해서 들어오는 광고주들이 상업적으로 뭐 우리가 뭐 삼성생명 무슨 무슨 상품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꽃그림이나 벚꽃 그림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환경이 좀 뭐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뭐 왜냐면 상업적인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조그맣게 삼성생명이 협찬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컨셉이 초기에 랩핑 광고의 컨셉이었었어요. 근데 자,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상업적인 어떤 형태의 광고 메시지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랩핑 광고는 현재는 상업 광고로 100% 이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자, 과거에는 자, 이렇게 어떤 시설, 그러니까 우리 낙후된 자, 우리 시설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도구로서 활용됐던 자, 그런 매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것도 이제 그 패키지가 있었어요. 무조건 다 랩핑만 하느냐? 왜냐면 상업적인 것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은 그렇게 이제 메인으로 가고요. 한쪽 벽면은. 그리고 중앙에는 자, 캐노피. 우리가 조명 광고를, 그러니까 와이드 컬러를, 자, 조명 위에 걸 활용하고요. 자, 잘 안 보입니다만, 오른쪽의 벽면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인쇄 광고 형태 포스터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랩핑, 상단에 캐노피의 조명 광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 벽면에 인쇄 포스터 광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 상품처럼 자, 초기에는 활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각 운영도 가능한 하나의 매체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고요. 자, 계단 랩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 보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쇼케이스 광고, 조명 광고를 떼내고 여기 안에, 자, 제품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런 형태들도 있었고요. 쇼케이스 광고. 자, 똑같은 쇼케이스 광고입니다. 이건 강남역이고요. 좌측에 있는 거는, 자, 삼성역입니다. 둘 다 공교롭게 저희 팀에서 지금 제가 집행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쇼케이스 똑같은 광고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천정 배너. 자, 여기 보시는 스파이더맨 3, 자, 영화 광고죠. 자, 광고가, 자, 우리 지하철 역사 벽면 배너 광고에다가 집행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비슷한 유형으로, 자, 이렇게 광고 매체화가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초기에는 다 없었던 매체들이고요. 자, 천정 배너. 자, 터널 비전 보여드립니다.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낼게요. 이제 벌써 46분, 거의 50분 다 돼가고 있는데, 자, 50분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0분 전까지, 자, 최대한 다 끝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설명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널 비전은, 자, 여러분들 일단 사진을 다 보여드릴게요. 2011년도 1월 11일 날 실제 제가 집행했던 광고이기도 합니다. 테라. 지금 여러분 테라 M, 뭐 모바일도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MMORPG, 그러니까 우리가 PC 게임이었죠. 자, 지금도 있습니다만,